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를 향해 조용히 나아갑니다. 밤하늘은 고요하고 별빛은 오래전 시작된 여정을 마치며 지금 이곳에 도착합니다. 우주는 언제나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은 빛의 속도로 시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때로는 변화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때로는 그 변화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만약 우주 안에서 새로운 빅뱅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측정과 계산, 그리고 조용한 관찰로 이루어진 탐구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기록 속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2025년 겨울,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의 유럽 우주천문센터 내부 조용한 분석실에서 기술자들과 연구원들이 전천 지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들은 마이크로파 파장으로 측정되었고 처음 보면 부드러운 잡음처럼 보이지만 보정과 교차 검증을 거친 후 같은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플랑크 임무가 추적한 미세한 온도 변화들이며 독립적인 지상 기반 편광 관측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신호는 작지만 안정적입니다. 더 뜨거운 우주에 보관된 기록이며 긴 팽창 끝에 차갑게 식어 지금 도착하는 광자들 속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카메라가 밤의 전파 접시 가장자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터가 구조물을 몇 도씩 회전시키고 서리가 볼트와 이음새를 따라 모입니다. 하늘은 정지해 보이지만 수신기는 날씨나 지역 간섭과는 무관한 기울기와 변동을 기록합니다. 이 장비는 우주를 하나의 장으로 측정합니다. 거의 균일하지만 같은 하늘 조각을 다시 관측할 때 지속되는 미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천문대에서 같은 접근이 반복됩니다. 한 캠페인에서는 온도 비등방성이 지도화되고 다른 캠페인에서는 편광이, 또 다른 캠페인에서는 렌즈 효과가 측정됩니다. 각 데이터 세트는 정형 방출과 기기 편향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축소됩니다. 이 과정은 조심스러운 뺄셈처럼 보입니다. 먼지 모델, 잡음 공분산, 빔 보정이 진행됩니다. 이런 리듬 속에서 우주로는 체계적 효과가 제거된 후 남는 것으로부터 구축됩니다. 내레이션은 데이터가 묘사하는 것에 가깝게 머뭅니다. 빅뱅은 공허를 가로지르는 폭발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기에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와 그 이후의 팽창과 냉각으로 작동적으로 정의됩니다. 그 증거는 단일 사진이 아니라 같은 기본 기하학과 역사에 동의하는 수렴하는 측정들의 집합입니다. 조용한 커서웨이에서 기록 몽타주가 클린룸 조립을 보여줍니다. 밝은 백색 조명 아래 들어 올려지는 반사 표면들, 부품을 안정시키는 장갑들, 정렬되는 테스트 패턴들입니다. 카메라는 드라마를 찾지 않습니다. 신호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절차들을 기록합니다. 느린 펜이 벽에 고정된 인쇄된 플롯들을 가로지릅니다. 각도 파워 스펙트럼, 잔차, 신뢰 구간들입니다. 몇 개의 숫자가 연필로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플랑크의 제약은 결론이 아니라 상한선으로 제시됩니다. 특히 바이셉 카이트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텐서 대 스칼라 비율에 대한 상한선입니다. 강한 원시, 중력파 신호의 부재가 기록의 일부가 되고 어떤 초기 우주 모델들이 여전히 가능한지를 형성합니다. 밖에서는 여명의 빛이 사막 천문대에 도달합니다. 가느다란 바람이 콘크리트 위로 모래를 이동시킵니다. 망원경은 기다립니다. 좋은 측정은 안정적인 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오버는 조용한 방법론적 주제에 머무릅니다. 우주는 잡음이 제거되었을 때 남는 신호를 통해 이해되며 검출이 실패했을 때 남는 한계를 통해 이해됩니다.
화이트보드는 한쪽 구석에 작게 쓰인 진공 상태라는 문구를 보여줍니다. 단순화된 포텐셜 다이어그램 옆에 있습니다. 하늘 조사와 병행하여 입자 물리학자들은 진공을 공허함으로 다루지 않고 양자장의 물리적 배치로 다룹니다. 그 배치의 안정성은 측정된 매개 변수들을 통해 추론됩니다. 질량, 결합, 계산을 거쳐 전달되는 불확실성들입니다.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의 복도 샤시 배지, 도어 잠금 장치, 경고 등을 보여줍니다. 검출기 공동에서는 층층이 쌓인 기기들이 빔라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규모는 인간적이지만 질문은 우주적입니다. 현재의 진공 상태가 가능한 가장 깊은 것인지 아니면 오래 지속되는 국소 최소값에 불과한지 하는 질문입니다. 괴너지 물리학 문헌에 설명된 분석과 요약들은 현재 측정치를 고려할 때 표준 모형 진공이 준한 정성과 일치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논의에서 추정된 수명은 지금까지의 우주 나이보다 여러 자릿수나 더 길며 이 주제는 다가오는 사건이 아니라 매개 변수 의존적 계산으로 다뤄집니다. 느리고 꾸준한 샤시 실험실 기기의 냉각 라인을 지켜봅니다. 응축이 얇은 주기로 형성되고 사라집니다. 보이스오버는 진공을 물질적 개념으로 다룹니다. 장으로 정의되는 에너지 풍경이며 결여로 정의되는 부재가 아닙니다. 화면에는 단순하게 그려진 애니메이션 포텐셜 곡선이 나타납니다. 우주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계곡과 장벽으로 분리된 더 낮은 계곡입니다. 내레이션은 동사 사용에 신중합니다. 진공은 모델링되고 그 안정성은 평가되며 그 수명은 추정됩니다. 필연성에 대한 주장은 없습니다. 단지 준안정성이 현재 측정과 양립 가능하다는 것뿐입니다. 세미나실로 컷되며 익숙한 용어로 레이블된 축을 가진 투사 슬라이드가 보입니다. 힉스 질량, 톱 쿼크 질량이며 불확실성 윤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카메라는 반응하는 얼굴보다 듣고 있는 얼굴에 머뭅니다. 주제는 기술적 의존성으로 다뤄집니다. 측정된 매개 변수의 작은 변화가 이론적 분석에서 진공을 안정 영역에서 준안정 영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퀀스에서 분석가들은 반복적인 교차 검증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재규격화 그룹 러닝을 비교하고 고차 보정을 평가하며 가정이 안정성 경계로 어떻게 전파되는지 테스트합니다. 이야기는 제도적 실천으로 전달됩니다. 진공의 운명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측정이 개선됨에 따라 재계산됩니다. 다큐멘터리의 시각 언어는 지상에 머뭅니다. 빔라인은 공학적 공간의 좁은 복도로 보입니다. 센서들은 냉각되고 시간이 맞춰지고 동기화됩니다. 우주 규모의 결론은 단일 실행에서 추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적된 데이터 세트와 천천히 업데이트되는 오차 막대를 통해 접근됩니다. 내레이션은 새로운 빅뱅, 시놉시스 뒤에 중심 메커니즘을 소개합니다. 거품 핵생성을 통한 진공 붕괴입니다. 중력이 포함된 양자장 이론에서 이 과정은 콜먼과 드 루시아와 관련된 계산에서 공식화됩니다. 모델에서 더 낮은 에너지의 진공 거품이 양자 터널링을 통해 물질화되고 바깥쪽으로 팽창하여 성장하면서 주변의 거짓 진공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벽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 접근합니다. 시각적 시뮬레이션은 그리드 내부에서 팽창하는 구체를 보여줍니다. 낮은 주변 험 외에는 소리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거품은 불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계로 묘사됩니다. 장값이 변하는 움직이는 표면입니다. 내레이션은 물리적으로 중요한 것을 언급합니다. 어떤 신호도 광속벽을 앞지르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이 도달할 영역에 사전 경고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실제 이미지로 돌아옵니다. 실험실 벤치 위에 타이밍 전자 장치입니다.
신호 추적이 오실로스코프에서 반복됩니다. 여기서 절대 미리 볼 수 없다는 개념은 서스펜스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상대성의 결과로 설명됩니다. 정보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지 않으며 거의 광속으로 팽창하는 경계는 미리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영화는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약을 유지합니다. 준안정성이 현재 매개 변수에 의해 허용되더라도 핵생성률은 극도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 규모에서는 사실상 제로일 만큼 낮습니다. 느린 펜이 쌓인 하드 드라이브와 기록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보여줍니다. 내레이션은 이것을 방법과 연결합니다. 우주는 데이터 세트이고 진공은 모델입니다. 진공의 안정성은 우주론이 인플레이션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예측을 제약과 비교하고 비발생이 의미 있게 남도록 허용함으로써입니다. 짧고 조용한 우회가 새로운 빅뱅이라는 문구를 다룹니다. 팽창하는 거품 내부에서 일부 이론적 처리는 내부를 자체적인 효과적 법칙을 가진 새로운 우주론적 영역으로 설명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이것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언어가 관점에 따라 바뀐다는 것만 언급합니다. 외부에서는 상전이인 것이 내부에서는 시작으로 프레임될 수 있습니다. 전문대 위에 겨울 하늘이 몇 초 동안 내레이션 없이 보입니다. 지구가 회전하는 동안 별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스 오버가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진공은 여기서 시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측정으로부터 추론된 물리적 조건이며 그 가능한 전이는 속도 제한과 확률을 존중하는 방정식으로 모델링됩니다. 카메라가 책상 위에 평평하게 놓인 우주론 논문에 인쇄된 페이지를 따라 미끄러집니다. 여백에는 연필로 쓴 메모들이 있습니다. 한계, 제약, 증거, 없음입니다. 영화는 첫 번째 기록으로 돌아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며 높은 정밀도로 지도화되었고 발생했을 수 있는 초기 우주 역학의 종류를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길고 안정적인 샤시 스케일 인자 곡선의 애니메이션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상승하며 팽창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오버레이에서 곡선이 변합니다. 팽창이 느려지고 그 다음 방향이 바뀌며 수축이 시작됩니다. 내레이션은 이것을 운명으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모델군으로 소개합니다. 순환 또는 반동 우주론이며 거품 내부가 아니라 수축 후에 새로운 시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 오버는 그러한 모델들이 그럴듯하게 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관측된 대규모 균질성을 회복해야 하고 가벼운 원소 존재비와 일치해야 하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측정된 통계를 재현해야 합니다. 조용한 시퀀스가 중력파 간섭계를 보여줍니다. 긴 팔, 진공관, 진동 격리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증거의 질문을 프레임합니다. 반동 또는 순환 시나리오는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정 스펙트럼 특징, 비가우스성 또는 중력파 배경입니다. 카메라는 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장르에서 가능성은 항상 검출 가능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내레이션은 플랑크 시대 제약으로 돌아가며 인플레이션 매개 변수 공간의 많은 부분이 플랑크가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발견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도 형성된다고 강조합니다. 영화는 두 가지 새로운 빅뱅 의미를 나란히 비교하며 그것들을 경쟁하는 드라마로 만들지 않습니다. 진공 붕괴에서 변화는 기술적 의미에서 국소적이고 갑작스럽습니다. 거품 경계가 바깥쪽으로 전진합니다. 반동 우주론에서 변화는 전역적이고 느리다가 고밀도 체제에서 고전적 설명이 실패하고 양자 중력이 호출되는 지점까지 갑니다. 짧은 커서웨이가
플랑크 단위로 가득 찬 칠판을 보여줍니다. 길이, 시간, 밀도입니다. 내레이터는 한계를 명백하게 언급합니다. 극단적인 밀도에서 알려진 물리학은 불완전해집니다. 반동의 역할은 그 불완전함을 가로지르는 제한된 다리로 제시되며 확인된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는 관측적 습관을 소개합니다. 우주는 종종 역방향으로 이해됩니다. 후기 측정에서 초기 조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화는 재시작을 영화적 리셋이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서명을 통해 테스트되는 가설로 다룹니다. 느린 항공, 샤시 천문대, 단지로 이어지는 사막 고속도로를 보여줍니다. 보이스 오버는 풍경을 페이싱으로만 사용합니다. 길은 길고 작업은 점진적이며 우주적 질문은 반복되는 밤에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접근됩니다. 영화는 관련된 현대적 긴장을 언급합니다. 우주의 장기 운명은 암흑 에너지의 행동에 달려 있고 그 행동은 여전히 측정되고 있습니다. 넓은 샷이 맑은 하늘 아래 회전하는 분광 조사 기기를 보여줍니다. 광섬유가 배치되고 노출이 이루어지며 같은 하늘 조각이 밤마다 재방문됩니다. 작업은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구조는 거대한 샘플을 통해 측정되며 스펙터클이 아니라 부피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내레이션은 암흑 에너지 분광 기기를 제도적 노력으로 소개합니다. 적색편이 측정을 사용하여 은하와 퀘이사를 지도화하고 팽창 역사와 구조의 성장을 추적하는 협력입니다. 이것은 단일 발표가 아니라 긴 관측 캠페인으로 제시됩니다. 카메라는 보정 램프, 광섬유 위치, 지정 장치, 그리고 데이터 획득에 조용한 리듬에 머뭅니다. 2024년 말 보도에서 암흑 에너지 분광 기기 분석은 우주 구조 성장 측정을 통해 아인슈타인의 중력 개념을 지지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며 동시에 암흑 에너지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후 시퀀스는 2025년으로 이동합니다. 보도 자료와 후속 보도는 암흑 에너지가 진화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설명하며 암흑 에너지 분광 기기 분석과 다른 데이터 세트와의 조합에 기반합니다. 영화는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힌트와 가능성이며 확실성이 아닙니다. 통계적 선호이며 확정된 법칙이 아닙니다. 차분한 인테리어, 샤시 서버 렉과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보여줍니다. 펜이 꾸준하고 균일한 소리를 생성합니다. 이곳은 우주의 운명이 매개 변수 추정으로 번역되는 곳입니다. 상태 방정식 재구성, 가능도, 윤곽, 사전 확률과 체계적 오차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내레이션은 이러한 발전을 중심 질문과 연결하며 다리를 극화하지 않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고 양수이면 팽창은 계속되고 조건은 희박해집니다. 암흑 에너지가 진화하면 팽창 속도가 변할 수 있고 더 많은 전역적 결과가 가능하게 남습니다. 영화는 새로운 빅뱅이라는 아이디어로 돌아가며 다른 미래 아래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묻습니다.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에서 거품 붕괴 시나리오는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소 진공 전이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역 팽창 운명과 무관하지만 핵생 성률은 극히 작을 수 있습니다. 결국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뀌는 우주에서 반동 시나리오는 장기 기하학의 일부가 됩니다. 새로운 팽창이 엄청난 시간 규모 후 수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하나의 조용한 안전장치를 추가합니다. 운명에 대한 모든 주장은 측정에 대한 조건부로 프레임됩니다. 보이스 오버는 같은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측정되고, 추론되고, 제약되고, 비교됩니다. 밤 시퀀스는 몇 달 후 다른 조건 아래 같은 망원경을 보여줍니다.
공기는 더 고요하고 별들은 더 선명합니다. 조사는 그 가치가 시간과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최종 부분은 도시 위의 밤하늘의 정지샷으로 시작됩니다. 광공해가 별들을 부드럽게 하지만 몇 개의 점은 여전히 보입니다. 내레이션은 마무리 탐구를 한계에 대한 질문으로 프레임합니다. 우주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관찰자가 미리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예고되지 않는가입니다. 컷이 진공 붕괴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며 이제 순전히 작동 용어로 제시됩니다. 진공 거품이 핵생성되면 콜먼드 루시아 프레임워크의 계산은 빛의 속도에 접근하는 바깥쪽 팽창을 설명합니다. 경계는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에 선행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 미리 볼 수 없다는 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인과관계에 대한 진술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법칙을 대체할 것이라는 것이 신중한 언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일시 정지합니다. 이 맥락에서 물리적 법칙은 입자 질량, 상호작용 강도, 원자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효과적인 상수와 장배치를 의미합니다. 다른 진공 상태는 원칙적으로 다른 재에너지 물리학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은 이 시나리오를 측정 가능한 현재와 균형을 맞춥니다. 준한정성 논의는 관련된 가능한 시간 규모를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현재 매개 변수를 고려할 때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훨씬 긴 추정치이며 동시에 측정과 이론적 가정의 불확실성이 평가의 일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긴 샷이 수신기, 체인에 삽입되는 보정 소스를 따라갑니다. 보이스오버는 이것을 다큐멘터리의 핵심 윤리로 다룹니다. 질문이 관찰과 연결될 수 없다면 그것은 가설로 남습니다. 관찰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기기 요구사항이 됩니다. 영화는 실용적인 과학적 구분을 소개합니다. 일부 우주적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테스트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진공 붕괴는 이 경계 근처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화되고 분석될 수 있으며 물리학자들이 진공의 본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기가 다가오는 사건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경고 서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더 넓은 새로운 빅뱅 언어로 돌아가서 부드럽게 조입니다. 진공 전이는 순환 재시작과 같지 않습니다. 거품은 국소적입니다. 반동은 전역적입니다. 하나는 영역 내 공간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다른 하나는 전체 우주의 스케일 인자의 시간 진화를 변화시킵니다. 둘 다 같은 우산 아래 논의되는 것은 메커니즘을 공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 단어, 즉 시작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관측 몽타주가 이전 이미지를 재방문합니다. 화면에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지도, 조용한 회의, 검출기 공동, 황혼에 열리는 망원경돔, 정렬되는 조사 광섬유, 윙윙거리는 서버입니다. 보이스오버가 모든 것을 통해 선을 그립니다. 시작은 측정 가능한 각인으로 다뤄지고 끝은 제약된 외삽으로 다뤄집니다. 마무리분들은 더 느려집니다. 카메라가 밤의 해안선을 담습니다. 파도가 반복됩니다. 거품이 형성되고 얇아지고 사라집니다. 최종 성찰은 조용하고 보편적으로 유지되며 과장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이미 뜨거운 시작이 여전히 도착하는 차가운 기록을 남길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공간이 늘어날 수 있고 구조가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진공 전이를 통해서든 반동을 통해서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을 통해서든 새로운 시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기가 테스트할 수 있는 것과 이론이 지원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제약됩니다. 그 제약 속에서 우주는 갑작스러운 전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한 신호로 쓰여지고 천천히 읽히는 긴 상태의 기록으로 해석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조심스러운 측정으로 말입니다. 2025년 겨울 유럽의 연구시설에서 또 다른 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화면을 확인하고 데이터 스트림이 조용히 흐르며 망원경은 다시 한번 정렬됩니다. 이곳에서 우주의 미래는 슬라이드 규칙이나 직관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신중한 축적으로 접근됩니다. 차가운 사막밤 천문대의 외곽에서 센서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기는 온도 변동을 기록하고 편광 패턴을 추적하며 중력 렌즈 효과를 측정합니다. 각 관측은 작습니다. 그러나 수천 번의 관측이 결합되면 패턴이 나타납니다. 우주의 초기 상태에 대한 제약이 좁아지고 가능한 미래의 집합이 더 명확해집니다. 콜먼과 드 루시아의 계산은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의 작업은 양자장 이론의 맥락에서 진공 상태가 어떻게 전이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방정식은 명확합니다. 더 낮은 에너지의 진공으로 가는 터널링 확률, 핵생성된 거품의 팽창 속도, 경계에서의 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핵생성률은 측정된 매개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힉스 질량, 톱 쿼크 질량, 결합 상수들입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는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와 다른 시설에서 점점 더 높은 정밀도로 측정됩니다. 화면에는 재규격화 그룹 방정식이 표시됩니다. 이 방정식들은 에너지 규모가 변함에 따라 물리적 상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설명합니다. 낮은 에너지에서 측정된 값은 높은 에너지로 실행되며 그곳에서 진공의 안정성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산은 기술적이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현재 측정을 고려할 때 표준 모형 진공은 준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오래 지속되지만 영원히 안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준안정성이 의미하는 바는 조심스럽게 표현됩니다. 진공 붕괴에 추정된 시간 규모는 현재 우주의 나이보다 많은 자릿수만큼 더 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안정성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물리학자들이 진공의 본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영화는 이 기술적 결과를 일상적인 경험과 연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측정과 제약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진공 붕괴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 이론적 틀 내에서 허용된 가능성입니다. 한편 암흑 에너지 분광 기기는 계속 작동합니다. 애리조나 사막의 밤마다 망원경은 은하의 적색 변이를 측정합니다. 각 은하는 우주 팽창 역사의 작은 추적자입니다. 수백만 개의 은하가 결합되면 팽창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정밀한 지도가 나타납니다. 2024년 말 초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일치했지만 암흑 에너지가 정확히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힌트도 포함했습니다. 통계적 선호는 강하지 않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2025년에 더 많은 분석이 이어졌고 진화하는 암흑 에너지에 대한 증거가 강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장기 우주론적 미래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진정으로 진화한다면 가속 팽창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가정은 재검토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팽창이 결국 느려지거나 심지어 반전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습니다. 영화는 두 가지 별개의 새로운 빅뱅 시나리오 사이의 구별을 명확히 합니다. 진공 붕괴에서 변화는 국소적입니다. 우주의 한 영역이 다른 진공 상태로 전이하고 그 영역은 광속으로 팽창합니다. 거품 내부에서 물리 법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자 질량이 다를 수 있고 힘의 강도가 다를 수 있으며 원자의 안정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품 밖에서
우주는 변하지 않은 채로 유지됩니다. 적어도 경계가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대조적으로 반동 우주론에서 변화는 전역적입니다. 전체 우주가 수축하고 극도로 높은 밀도에 도달하며 그 다음 반동하여 새로운 팽창 단계를 시작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새로운 빅뱅은 거품의 내부가 아니라 반동 후 전체 우주의 상태입니다. 두 시나리오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둘 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언어를 공유합니다. 진공 붕괴에서 시작은 거품 내부의 관찰자에게 국소적입니다. 반동에서 시작은 전체 우주에 대해 전역적입니다. 절대 미리 볼 수 없다는 문구는 두 시나리오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진공 붕괴의 경우 경계가 광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리터럴입니다. 어떤 정보도 경계를 앞지를 수 없으므로 경계가 도착하기 전에 경고가 없습니다. 반동의 경우 문구는 덜 리터럴합니다. 반동으로 이어지는 수축은 점진적이며 원칙적으로 관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동 자체가 발생하는 극도의 밀도에서 물리학은 불확실해집니다. 영화는 이러한 차이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시나리오를 자체 조건으로 제시하고 관측 가능한 결과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진공 붕괴의 경우 관측 가능한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경계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반동의 경우 관측 가능한 결과는 잠재적으로 더 풍부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패턴, 대규모 구조의 분포, 중력파의 스펙트럼, 이 모든 것이 반동의 흔적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플랑크 임무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측정했지만 반동이나 순환 우주론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는 표준 인플레이션 우주론과 일치하며 여기서 우주는 단일 뜨거운 빅뱅으로 시작하여 그 이후로 팽창해 왔습니다. 이것이 반동 시나리오가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동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현재, 속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발생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델 구축자들에게 강한 제약입니다. 그들은 반동을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측된 균질성, 평탄성, 그리고 스펙트럼 지수를 재현하는 메커니즘을 찾아야 합니다. 영화는 이 제약을 과학적 방법의 예로 제시합니다. 이론은 단지 가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과 일치해야 합니다. 한편 진공 붕괴의 경우 관측 제약은 더 간접적입니다. 붕괴 자체는 관측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공의 안정성은 입자 물리학 실험을 통해 제약될 수 있습니다. 힉스 질량과 톱 쿼크 질량을 더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물리학자들은 진공이 안정한지 준안정한지에 대한 추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측정은 준안정성과 일치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큽니다. 미래의 측정은 추정을 안정 영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준안정 영역으로 더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과학문헌에서 조용히 기록될 것이며 언론 발표나 대중의 경보 없이 기록될 것입니다. 영화는 이 조용한 과정을 강조합니다. 우주의 운명은 헤드라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험실과 천문대에서 조심스러운 측정과 신중한 분석을 통해 제약됩니다. 밤이 깊어지고 천문대는 계속 작동합니다. 망원경은 회전하고 센서는 기록하며 데이터는 흐릅니다. 이 조용한 리듬 속에서 우주의 가장 깊은 질문들이 접근됩니다. 새로운 빅뱅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까요? 아니면 결국 수축할까요? 진공은 안정한가요? 아니면 준안정한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쉽게 답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관측, 각 측정, 각 계산과 함께
답변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영화는 우주론의 이 측면을 포착하려고 시도합니다. 지식의 느리고 꾸준한 축적, 각 세대가 이전 세대의 작업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방식, 그리고 답변이 종종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영웅적이거나 극적인 서사가 아니라 인내와 정밀성의 서사입니다. 밤하늘의 광활함 속에서 천문대들은 계속 하늘을 스캔합니다. 남방우의 칠레에서 대형 망원경 배열이 은하단을 관측합니다. 북방우의 하와이에서 서브밀리미터 전파 망원경이 먼 퀘이사의 빛을 포착합니다. 남극에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편광 실험이 얼음 위에서 조용히 작동합니다. 각 시설은 우주에 대한 퍼즐의 다른 조각을 제공합니다. 각 측정은 우주의 역사, 구조, 그리고 운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데이터는 축적되고 이론은 개선되며 제약은 좁아집니다. 이것이 현대 우주론의 본질입니다. 단일 관측이나 단일 실험이 아니라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협력적 노력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계속해서 중요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이 복사는 우주가 약 38만 년 되었을 때 방출되었으며 그 이후로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해 왔습니다. 그것의 온도는 거의 균일하지만 약 10만 분의 1 정도의 작은 변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우주의 초기 조건, 물질과 에너지의 분포, 그리고 우주의 기하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플랑크 위성은 이러한 변동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람다 CDM 모델이라고 불리는 우주의 표준 모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 모델에서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뜨거운 빅뱅으로 시작했고 그 이후로 팽창해 왔습니다. 우주는 약 5%의 일반 물질, 약 27%의 암흑 물질, 그리고 약 68%의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준 모델에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암흑 물질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암흑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은 정말로 발생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구동한 메커니즘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까요? 아니면 결국 수축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현대 우주론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것들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점점 더 정교한 관측과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실험은 더 높은 정밀도로 편광을 측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중에 생성된 원시 중력파를 검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은하 조사는 수십억 개의 은하를 측정하여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매핑할 것입니다. 이것은 암흑 에너지의 본성과 우주의 장기 운명을 제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자 물리학자들도 진공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는 힉스 보손과 다른 입자들의 속성을 점점 더 높은 정밀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은 진공이 안정한지 준안정한지에 대한 추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충돌기는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탐사하여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물리학은 진공의 본성과 그 안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또 다른 새로운 장을 제공합니다. 라이고와 비르고 검출기는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충돌로부터 중력파를 검출했습니다. 미래의 검출기는 더 민감할 것이며 더 넓은 주파수 범위를 탐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초기 순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반동 우주론이나 다른 대안 시나리오의 증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기원, 구조, 진화, 그리고 운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심찬 목표이며 완전히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구 자체는 가치가 있습니다. 각 발견, 각 측정, 각 새로운 이론은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도록 격려합니다. 영화는 이 탐구를 축하합니다. 그것은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그것은 심오합니다. 그것은 빠르지 않지만 그것은 꾸준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보람이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로의 또 다른 컷에서 카메라는 은하수를 따라 천천히 팬합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 각각 태양과 같으며 많은 별들이 자체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은하일 뿐이며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영감을 줍니다. 이 광활함 속에서 인간은 측정하고 이해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보이스오버는 성찰을 제공합니다. 우주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진공의 본성, 시간의 시작, 공간의 끝입니다. 이러한 신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들은 탐구하도록 초대합니다. 그것들은 질문하고 측정하고 이해하도록 격려합니다. 새로운 빅뱅의 가능성, 그것이 진공 붕괴를 통해서든 반동을 통해서든 이러한 신비들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시작을 가졌다면 그것은 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두려움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경이의 원천입니다. 그것들은 우주가 얼마나 풍부하고 복잡하며 놀라운지를 상기시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기시킵니다. 영화는 이 경이감으로 끝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호기심과 경이로 끝납니다. 우주는 신비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은 또한 아름다움과 질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측정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으며 감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샷은 지구로 돌아옵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 푸른 대리석, 어둠 속에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집이며 우리가 아는 유일한 생명의 집입니다. 그것은 작고 연약하며 소중합니다. 보이스오버는 마지막 생각을 제공합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도전하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간단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고 우리는 관찰하고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증거이며 우리의 호기심, 우리의 창의성, 그리고 우리의 회복력의 증거입니다. 새로운 빅뱅이 발생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한다는 사실, 우리가 탐구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사라지며 침묵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망원경은 여전히 회전하고 있고 센서는 여전히 기록하고 있으며 데이터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며 조용하고 끈기 있게 밤이 낮으로 바뀌고 계절이 순환하며 세기가 지나가도 계속됩니다. 이것이 우주론의 본질입니다. 빠른 답변이나 쉬운 결론이 아니라 이해를 향한 느리고 꾸준한 진전입니다. 그리고 그 진전 속에서 인간 정신의 힘과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작을 수 있지만 우리의 호기심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결심은 강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는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여정이며 그것은 계속됩니다.